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1시간 전에 영상을 분석을 하면서 찍고 밥을 먹고 왔는데 본전이 나가 있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파동을 꼼꼼히 보다 보니까 방금 전 1시간 전의 영상이 하나의 오점으로 인해서 크게 벗어났다는 거를 방금 찾아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뭐 사과를 좀 드리면서 정정하는 방송을 좀 보정하는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거를 말고 새 걸로 다시 예쁘게 해드릴게요. 너무 건성건성했어요. 죄송합니다. 자, 크게 틀리지 않았다면 우리의 38선은 이게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은 이것까지 하려면 해석이 좀 기니까, 자, 요게 메이저 한파예요. 그리고 이게 3파로 해석되기도 하고 5파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저는 여기에 조금 더 무게를 실는 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5파에 대한 가능성을 남겨놓는 이유는 향후에 이 뒤에 파동이 3개 파동이 아니고 5개 파동이 된다라고 가정을 해야 될 때가 올 수도 있어요. 그때를 대비해서 일단 5파가 택도 아닌 경우가 있고 끼워 맞추면 가능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3파의 비중을 두고 보고, 자, 여기서 메이저 한파가 나왔다면 뒤에 메이저 한파가 나오고 메이저 한파가 뭐 이만큼 나왔다면 거기에 대한 되돌림이 올라갈 것이란 말이에요. 이 비율이 지금 무시를 할 수 있는 비율이 아닙니다. 내가 뭐 예를 들면 10%에서 뭐 15% 정도 비율로 최소 올라가는데, 내가 아무리 하락 관점자라 하더라도 하락을 이렇게 쭉 할 거라고 보더라도 어느 정도 구간에 데드캣 바운스든 되돌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주면서 내려가요. 파동은 항상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의 크기가 작다면은 무시하거나, 아니면은 정말 장기 투자자, 내가 파동 분석을 절대 안 하고 뭐 현물을 한다든지, 물론 하락 시장이긴 하지만 그런 분들이 아니라면 반등에 대한 부분도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게, 자, 메이저 한파가 끝났어. 그러면 메이저 한파 중에서 안에 구성이 됐든 간에 메이저 한파가 끝났건 간에 되돌림이라는 거를 크기를 보고 내가 롱을 타야 될 것 같으면 타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저점이 여기냐, 뭐 저점이 여기, 반등이 왜 이래, 반등이 여기서 나오냐 여기서 나오냐 여기서 나오냐, 지금 그거를 계산을 하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공부를 하려면 타점 잡기. 그래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했던 오류를 말씀을 드릴게요. 이 피보나치로 검증하는 단계를 저는 굉장히 강조를 하거든요. 아까 제가 그거를 생략하고 했었어요. 아까 전에 한번 아이디어를 냈던 거를 그대로 그냥 써버렸거든요. 여기서 이게 플랫 조정일 것이다 라고 했던 옛날에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그 뒤에 보정이 됐는데, 제가 이걸 또 아까 갖다가 빗대놓고 분석을 했던 거였거든요. 요게 잘못됐어요. 여기서 보시면 쉽게 보면 이걸 ABC로 계산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피보나치 검증을 통해서 이게 ABC가 아니다라는 결론을 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통 불규칙을 할 때 이 핑크색을 많이 씁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런 불규칙이 아니고 지금 이 불규칙입니다. 이 불규칙. 요게 ABC였어요. 요 파동 계산은 지금 제 입장에서는 한 80% 정도는 맞는 계산이라고 보고 있어요. 요렇게 ABC를 해야 된다. 그리고 자, 그러면 요게 한파가 나왔으니 여기에 따른 3파든지 C파든지, 이게 1일 수도 있고 A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C파를 나와야 되는데, C파가 어디까지냐를 봤을 때, 피보나치를 그었을 때 일단 이 불규칙 구간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져야 돼요. 이거는 잠깐 빼놓을게요. 이것도 빼놓고, 피보나치를 그었을 때 제가 아까 불규칙을 잘못 계산했던
이걸 두 개를 여러분께서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거는 신뢰도의 문제예요. 신뢰도의 문제. 자, 제가 만약에 불규칙을 이걸로 봤다면은 저는 피보나치의 0일 구간을 이렇게 계산을 했을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618 반등 후에 내려갔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은 불규칙 구간이 뭔가 안 맞아 떨어지죠. 일단은 첫 번째로. 그리고 그 되돌림 구간에 대한 부분도 예쁘게 안 떨어져요. 그래서 전에 이게 더 신뢰도가 높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정확하게 불규칙 구간 618 지점. 그 다음에 요거는 빼야죠. 헷갈리니까. 여기와 여기에 그 저항선 보시면은 이게 더 신뢰도가 높다는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거보다는 요게 비파로서의 더 적합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신뢰도를 책정을 하죠. 얘가 20%에서 30%, 얘가 70%에서 80%를 계산을 하는 겁니다. 피보나치로 해서 구간이 맞아야 떨어져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요게 A파였어요. 그러면 C파가 어느 정도 크기냐? 불규칙이 나왔죠. C파는 크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C파의 크기를 추정할 수 있는 바로는 불규칙 또는 복합 조정이 나왔을 때 일반 피보나치 기준 여기 A파에 대한 2.618 요 구간, 그리고 확장 피보 추세 기반 여기서 요 저점까지 찍은 다음 시작 지점으로 가서 여기서 요 지점이죠. 요 지점 맞습니다. 요 지점 이렇게 갖다 댔을 때 1대2 구간. 그러면 저는 타점을 여기서 잡았어야 했어요. 레인지가 있죠. 여기에 대한 일반 피보 2.618이냐 아니면은 확장 피보로 추세 기반으로 해서 되돌림까지 감안한 길이를 계산할 거냐. 방식은 둘 중에 맞는 걸로 하시는 게, 그러니까 내한테 맞는 게 아니고 그때 상황별로 매물대 구간이라 이런 걸로 해서 얘가 맞을 건지 얘가 맞을 건지는 자기가 이런 20대 80, 70대 뭐 30 뭐 이런 식으로 본인께서 신뢰도를 실는 거예요. 근데 그 레인지가 좁다라면은 자, 이게 레인지를 봅니다. 어느 정도 폭인지 0.7 구간의 오차 안에서 받는 거예요. 반등 같은 거나 리테스트 같은 것들을 보면서 이런 거는 이 정도의 레인지 0.7% 정도의 레인지 같으면 사실 롱을 무조건 받는 게 맞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게 저점을 안 깬 과정 안에서 최대한의 손익비를 누릴 수 있는 롱타점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제가 지금 이 파동 자체를 계산을 잘못해서 아까 여기서 받는 실수를 범했던 겁니다. 저 때문에 뭐 따라서 하신 분은 없을 거예요. 왜냐면은 제가 정확하게 타점까지 거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아까 무포지션이었어요. 방송을 할 때. 그런데 되돌림, 여기서 되돌림이 나왔을 때 손익비 좋다는 그 하나 때문에 포지션에 들어갔어요. 여기 보시면 요만큼 제가 여기서 여기서 본절이 나가고 내려갔다가 바로 반등이 올라오는 거를 보고 요까지 여기 이봉이었어요. 이봉 지금 1시간 봉이라서 여기까지 올라오는 걸 보고 탈 걸 그랬나 라고 생각을 숏을 칠까 뭐 어쩌다가 그냥 관망해보자 라고 했는데 얘가 정확하게 0.13 8816 되돌림까지 내려왔을 때 제가 여기서 롱을 잡았어요. 손익비가 좋다는 이유 때문에. 그리고 저점을 깨기 전에 한 번쯤은 저점을 바로 깨기보다 물량을 모아서 던질 것들을 찾겠다. 왜냐면은 바로 던지려면은 물량이 모자랄 수도 있고 사실은 이 비트코인 시장 자체가 영매매를 이용해서 캔들을 크게 움직이는 경향이 크거든요. 세력이 100 예를 들면 100달러를 떨구려고 했을 때 자기 힘으로 100달러를 떨구려고 하면은 물량을 많이 던져야 돼요. 근데 내가 30만을 던져서 100을 깎을 수 있는 방법은 개미들의 반대 매매를 유도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상승 국면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던지면 손절들이 가격을 더 반대로 팔고 하면서 연쇄 폭발로 가격을 크게 낮출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떨구는 것보다 반대 매매가 더 유리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상황별로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해서 파동 카운팅을 아까 제가 또 영상을 올려놓고 저도 한번 다시 봤어요. 근데 설명이 조금 많이 부족한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보정 영상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세부 카운팅이 맞게끔 카운팅이 됐느냐 한번 검산 과정도 사죄하는 의미로 한번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눈에 띄는 대로 말씀드릴게요. ABC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ABC가 있죠. 자, 3파고 3파면 WX거든요. WX Y파로. 그러면 여기가 3파가 돼야 돼요. 파동이 내가 적어도 이만큼의 파동이 종결됐다고 하려면 여기에 기반한 이거는 메이저 파동이고 여기 중파동이죠. 요렇게 중파동은 제가 색깔을 바꿀게요. 파란색이 있고 파란색이 있어요. 그러면은 중파동 두 개 A랑 C가 합쳐져서 메이저 한 개 파동과 동일한 C를 만든다는 방송 중인데 꼭 해. 그러면 이게 C 3파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아까 계산해드린 요 요건 외에 요 타점 외에도 이 안에서도 어느 정도 검증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자, 요게 W, X, Y 표기하겠습니다. W, X, Y라고 하려면은 그러면 이제 요거 두 개가 합쳐져서 그냥 ABC라 WXY든지 ABC는 이렇게 똑같은 파동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여기 소파동 안에도 한 번쯤 계산을 해보는 거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파동으로 계산했을 때 여기에 근거한 이 길이를 추산하는 방법이 있고 소파동 내에서 A파에 대한 길이를 추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메이저 한계 파동에 대해서 여기서도 길이를 추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어떤 교집합이 있다면 거기를 신뢰도를 높게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길이를 책정한 여기에 길이를 한번 봤습니다. 그러면은 자, 우리가 아까 ABC라고 추론했던 이 부분에 이거는 지금 전혀 교집합이 되는 바가 없어요. 그래서 지우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이 구간에서 받는다든지 할 수 있는데 전혀 교집합이 없으면 신뢰도가 그만큼 낮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추세 기반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가 하나가 있죠. 1대2 구간.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요거는 일단 빼놓을게요. 자, 그러면 두 개가 모였어요, 일단. 그러면 자, 여기서 ABC, WXY다. 여기서 3파였고, 복합이죠. 여기서 3파가 있고, 3파가 있고, 또 3파가 있는 복합, 조정이 3개가 있는 복합 조정이. 그러면 여기도 3파 구성이 완료됐어야 되거든요. 여기서 3파 구성이 완료됐는데, 이거를, 자, 우리가 조정으로 볼 수 있느냐는 카운팅을 정확하게 해줘야 됩니다. 여기도 일반 지그재그 조정은 절대 아니에요. 요거는 좀 작은 봉으로 볼게요. 아까 계산했을 때 있었거든요. 여기 ABC가 있고 가로로 이제 복합 조정 같은 경우에는 ABC가 있고 가운데에 약간 시간 조정을 두는 수렴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플랫한 반대로 되죠. 중간에 X파동이 이렇게 플랫하게 들어가거나 아니면 삼각 수렴으로 들어가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ABC가 이런 식으로 되면서 W, X, Y 조정이 완료가 돼야 됩니다.
3파가 저는 이게 535가 나왔다고 봤거든요. 어제 매영남님 방송에서도 보면 임펄스 3파가 이렇게 있었고 전체 1부터 5파는 1, 2, 3, 4, 5 이렇게 있었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러면 여기가 요만큼이 5파동이에요. 중간 A 파동입니다. A 5파 A 그럼 요게 지금 B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C파가 나와야 되는 거고 자 여기서 명확하게 보이죠. ABC가 나왔고 자 ABC가 눈에 띄게 있죠. 그 다음에 삼각수렴이 있고 ABC가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은 겉에서 봤을 때 대충 보면은 이게 무슨 조정이냐 횡보 아니냐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시간 조정이란 게 있잖아요. 가격 조정이 있고 임펄스가 이렇게 올라갈 때 가격 조정이 있고 이게 심지어는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안에서 정말 조정같이 보이지 않는 횡보 안에 시간 조정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RSI를 시키는 요건이 가격 조정도 있지만 시간 조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삼각수렴이 나오고 눈에 잘 안 띄게 ABC 이런 식으로 해서 겉으로 보면은 횡보 같지만 이게 조정이 끝난 경우가 있어요. 지금 이게 대표적인 기간 조정을 준 조정 파동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언제 많이 나왔냐면 여러분 큰 상승장일 때 이런 게 많이 나와요. 겉으로 크게 봤을 때 상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안에 조정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 큰 상승장에서 가격을 떨구지 않고 시간만 보내면서 RSI들을 시키는 것들이 이런 시간 조정의 개념들이란 겁니다. 여기서 올라갔는데 RSI 2까지 고점을 찍고 나서 가격을 별로 안 떨구고 RSI를 2까지 시켜버렸어요. 그 RSI는 이런 시간에도 굉장히 영향을 받는다. 오르락내리락 제자리에서 해도 RSI가 굉장히 많이 식는다. 이런 부분들을 일단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하락세가 강하다는 얘기겠고, 그죠? 자, 돌아가서 자, 이런 식으로 중간에 조정이 있고 A파, C파가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 복합 조정의 끝이 어디냐? 여기에요. 크게 보도록 할게요. 여기 고점이겠죠. 피보나치 끌 때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여기 줄 하나 그어 놓을게요. C파의 시작 지점은 여기가 아닙니다. 여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로 피보나치를 긋는 건 잘못된 거고 조정이 끝나고 C파가 시작된 지점부터 피보나치를 그으셔야 돼요. A파의 종료 지점은 여기겠고 A파의 시작 지점은 여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피보나치를 그을 때 두 가지를 긋겠죠. 일단 지저분한 거 지울게요. 저 깔끔하게 막 이거 쓰면서 하는 사람들 부러워요. 저는 맨날 너무 집에서 마구잡이로 하는 게 습관이 돼 있어가지고. 자, 중간에 조정파가 있었고 A파 요까지죠. 추세 기반으로 A파에 대한 C의 길이를 봤을 때 정확하게 교집합이 나오죠.
0.618 구간에 지지를 받았다. 자, 첫 번째 그 근거가 지금 3개가 됐습니다. 여기가 저점이냐 아니냐. 지금 캔들 또 올라가고 있네요. 저 롱 받았거든요. 어쨌든 뭐 아까 받으신 분, 손절하신 분이 혹시나 계신다면 죄송합니다. 일반 피보나치로 봤을 때 1.414 이거는 크게 신뢰도는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가 신뢰도가 굉장히 높은 저점이다. 아까는 제가 방송 중에 신뢰도가 되게 높진 않을 것 같아서 정정을 좀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정정을 하겠다. 신뢰도가 높지 않으니까 막 떡상, 너무 큰 떡상을 바라지 말고 중간 익절 잘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였어요. 자, 그러면 결론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지금 파동 계산을 한 바로는 이게 만약에 5파였고 이게 5파라면은 하나, 이것도 지울게요. 5파라면 1, 2, 3, 4, 5가 또 남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4파가 만약에 5파라면은 기간 조정이 나오면서 가격에 대한 메리트가 없을 수도 있어요. 5파라면은. 하지만 저는 여기 아까 여기에 3파라고 3파에 조금 더 무게를 실른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도 3파가 될 가능성이 크다. 자, 그러면은 일단 우리가 지금 봐야 될 선은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이만큼의 되돌림이 지금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A, B, C가 나왔기 때문에 A, B, C가 완성이 됐다라고 높은 확률로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되돌림은 아까 제가 얘기했던 제가 타점을 한번 틀렸지만 더 큰 거를 얻었어요. 저는. 자, 여기에 대한 되돌림 618까지면 이 퍼센테이지가 아까랑 비교가 안 됩니다. 6%가 아니고 11%예요. 11%. 2배의 지금 보상이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618에서 될지 5에서 될지 38이 될지는 추후 방송에서 이거는 어떻게 구하냐. 지금은 우리가 기대 수익이에요. 기대 수익. 근데 실현 가능 수익이 되려면 우리가 이제 되돌림은 A, B, C가 되든 WXY가 되든 한 번에 눌림이 있는 이런 식의 파동을 갈 거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첫 파동에서 익절을 하고 숏을 잡고 내려왔을 때 롱을 발라먹고 한 번 더 가는 이런 종류의 트레이딩을 여러분들께서는 약 한 일주일에 걸친 기간을 트레이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타점을 잡아서. 그러면 이 큰 부분에 대한 거를 중간 세부 파동 있죠. 1, 2, 3, 4, 5 셋, 1, 2, 3, 4, 5 이런 식으로 갈 때 5파동을 계산해서 되돌림을 잡고 숏을 들어간다든지 되돌림 일정 구간에서 이 되돌림도 A, B, C로 떨어지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A가 나오고 되돌림이 왔을 때 C를 어느 정도 예상을 방금처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만큼의 수익을 또 가져갈 수 있는 추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피보나치와 엘리엇이 중요하다는 이유는 내가 어디서 진입을 하고 손익비가 얼마 정도 나오며 훗날을 이제 그 인지를 하고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부분에서 되게 중요하게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모든 조정이 끝났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기에는 아직 일러요. 아직 일러요. 끝났다고 보면은 상승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게 피보나치 계산상 1대1 구간을 뚫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사실 이거는 좀 모자라요. 이거는 1에서 정확하게 반등이 나온 것도 아니고 이렇게 A, B, C가 끝나진 않았어요. 정확하게 안 끝났다고 보는 게 저는 70% 봅니다. 끝나지 않았다. 하락이 끝나지 않았다가 70%를 봅니다. 하지만 이게 끝났다라고 보는 거는 80% 보겠습니다. 요만큼의 ABC는 끝났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C판은 끝나지가 않았는데 여기에 대한 ABC가 끝났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이 생각을 할 수 있죠. A, B, C. 그래서 여기 메이저의 비율과 여기 메이저의 비율과 여기 메이저의 비율이 어느 정도 두 개가 몇 대 몇이 1대 2라든지 1대 2.618이라든지 딱 떨어지는 구간이 오면 아, 조정이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거는 나중에 얘기고 우리는 이만큼의 상승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제가 계산했던 이 ABC가 끝났다라는 가정을 80%를 한다고 말씀드렸고 제 개인 매매 분석입니다. 제 매매 일치고 제가 오늘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걸 기록을 남기는 겁니다. 저의 근거가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따라 하셔도 돼요. 저는 제가 그 다른 유튜버 분들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라고 하지만 제 근거가 본인께서 합리적이다. 그거 괜찮은 맞는 말이네. 딱 근거가 정확하네라고 해서 따라와 주시면 저는 기쁜 일이에요. 거기서 제가 틀렸다고 하면은 와서 욕을 하셔도 돼요. 아, 너 실력 부족하구나. 예, 실력 부족한 게 맞아요. 그러면은. 근데 그 적어도 여러분들께서 이런 근거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서 저 사람 분석 근거 있게 잘 했네. 나도 그러면은 지금 일단 벌써 캔들이 지금 올라갔죠. 저는 롱을 타긴 했는데 되돌림을 기다리셔서 되돌림이 와주면은 타시면 되고 지금 이제 한파동 크게 올라갔어요. 저는 여기가 33,200달러 여기가 중요한 지지 구간이 맞다라고 봅니다. 저점을 깨기 직전에 마지막 지지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가 틀리면 손절이 나가겠지만 일단은 저점을 깨기 전에 상승을 한번 반등을 주고 떨어지더라도 떨어지는 게 맞겠다. 그리고 이 메이저 한파동 A에 대한 C에 대한 비율이 적절치 않다. 그래서 추가 하락이 남았다. 지금 여기 대파동에 대한 중파동 C는 끝났다고 보는 게 80%지만 되돌림 후 라지 C를 만들러 갈 것이다. 그리고 이 중간에 있었던 C 중에서 C-A판은 끝났다. 그리고 우리는 B를 먹겠다. 롱으로. 그 다음에 C의 숏을 타겠다. 이렇게 계획을 잡는 걸로 분석을 마침하도록 하겠습니다.